법무법인 발을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 첫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제 꽤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문의는 많이 들어오시나요? 다행히 그 구독자분들께서 저 유튜브를 좀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희 주사무소나 분사무소에 그 저희 유튜브를 보고 그 상담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문의를 통해서 제가 상담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유튜브 반응이 좋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상도 조금씩 더더욱 신경을 쓰시는 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새해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로 취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도산변호사회 창립을 했는데 저를 그 이사로 추천해 주셔서 제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기업회생 쪽의 실력을 인정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고요. 저도 한 법조 경력 지금 20년째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회생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아마 저를 이 도산 변호사 이사로 선임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겸손한 말씀을 하셨죠.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은 인정하는 실력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잠시 좀 주춤하거나 한번 실패를 맛본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조언과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도 이제 거의 종식되고 그다음에 그 대출 금리도 올리고 그다음에 상환 유예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갈수록 그 대출 상환 압박에 짓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도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도산 변호사들은 그쪽에 대해서 더 연구도 하고 그 기업을 위해서 더 법률 서비스도 더 확대를 해서 더 도움이 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그 상환유예, 대출 상환유예가 이제 더 이상 힘들 것이다. 그리고 금리도 이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가라든지 공단에서 이런 회생 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혹시? 국가나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진공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중진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맞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납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회생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예납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나운서님이 생각하기에 그 법원에 회생 지원할 때 그 예납금이 보통 어느 정도 들 거로 생각되세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도 몇백에서 몇천? 그래서 한 부채 50억, 50억 미만 기업은 간이회생이라고 해가지고 한 700 정도가 들고 700 정도? 부채 50억 이상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1,8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생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조차도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서 중진공에서는 그 예납금 맥시멈 3천만 원 한도에서는 그 예납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3천만 원이 가장 이제 그 한도 금액이고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법원에서 예납금 결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그 예납금 지원을 받으려면 그 요건이 그 회생 개시 결정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하면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는 회생 컨설팅 사업이라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우선 넣고 바로 중진공에 그 회생 컨설팅 사업 신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한 후에 법원에 연락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개시 결정을 좀 보류해달라. 그렇게 해서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중진공에서 회생 컨설팅 사업
기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순서로 따지자면 중진공에서 이 컨설팅 사업이 선정이 된 다음에 예.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돼야지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문도 받을 수 있으면서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회생 컨설팅 사업 선정이 되면 또 네. 특별한 점이 그 개시 결정이 조금 늦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은 신청서 넣고 한 달 내에 개시 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네네. 그 회생 컨설팅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 선정하는 평가하는 또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 기간 때문에 회생 개시 결정이 한 달 보름이나 뭐 2달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셨다가 회생 스케줄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갖고 계신 그런 스케줄이 있으니 네.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서 맞습니다. 예, 지원을 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제도가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맞습니다. 있다고요. 예. 회생 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자금이거든요. 자금이죠. 예. 근데 회생 기업에 돈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은행도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회생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2021년 한 중순부터 그 시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 대표님도 몇 분도 그 중진공에 그 회생 진행 중에 자금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일단 기다리고 계신. 예,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그 대표님들한테 좀 여쭤보면 그 아직까지 그 2021년도 중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그 세부적인 그 스케줄이라든지 그 절차가 아직 완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회생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는 건 확실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제도를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요? 예. 자금적인 측면인데 네. 이 회생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회생 계획안을 짜야 됩니다. 회생 계획안을 짤 때 네네. 그 채권자들한테 채권을 가장 많이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짜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채권자들이 그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해주니까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토지, 하고 공장 이게 부지. 예, 엄청나게 자산 가치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도 그 부지나 그 공장에 대해서 담보권으로 많이 설정돼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하고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우선적으로 그 담보권자를 채무를 변제하는 쪽으로 회생 계약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공장도 없고 시설도 없고. 예, 시설도 없고 이러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캠코에서 그 세일 앤 리즈백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 앤 리즈백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세일, 판매, 예. 리즈백, 재임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회생 기업이 부동산하고 공장을 캠코에 판매하고 예. 캠코로부터 재임대를 받아서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공장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판매를 하고 예. 다시 재임대를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하되 예.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회생 담보권자들한테 목돈은 갚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공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월세로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기업이 안정화돼서 돈을 벌면 다시 그 은행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 자기가 영업 이익 잉여금으로 캠코한테 그 공장을 다시 부지하고 사오면 됩니다. 그대로. 근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캠코에서 뭐 이런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서 더 많은 금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그 캠코하고 그 회생 기업하고 이 계약서를 보면 네. 그 5년 만약에 5년 후에 재매입한다 하면 다시 그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감정 평가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래도 캠코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하게 많은 가격을 받고서 다시 판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거래와는 다르게 어떤 예.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예. 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겠네요. 예. 그리고 월세도 한 연 5%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게 높은 비율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보증금도 한 1년치 월세. 1년치 월세 보증금 내고 연 5%
정도의 월세를 내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도 있고 그 기준 자체가 네. 부담되는 기준도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다 해주나요? 캠코 입장에서도 예. 이게 회생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기업도 캠코한테 그 세일앤리즈백 제도를 이용해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네네. 뭐 회생 인가 후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졸업한 사례가 있거든요. 오. 그게 예, 언론 보도도 나서 다른 대표님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발을 정해서 좀 잘 해주셔서 그런 거 예,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언론 보도를 받다가면서 예. 문의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궁금한 게 그럼 우리 회사도 그런 제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네네. 제가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렇게 딱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죠. 그렇죠. 학생은 본분이 공부고 예. 회사는 본분이 경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캠코 입장에서도 돈을 이게 지원을 해준 이후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이런 회사한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많이 실망들 하시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 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게 예. 정말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는 아무래도 선택해주기가 쉽지 않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본분을 예. 지키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제도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작년에 또 특허청에서 네. 또 이 캠코의 세일앤리즈백 제도를 모델 삼아서 네. 특허에 대한 세일앤리즈백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어요. 오, 예. 특허도 똑같이. 예, 그건 저는 예. 특허청에서 상당히 이거는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를 예. 팔고 예. 다시 그거를 내가 예, 재임대를 해서 받고 월세를 사용을 하는 내면서 거예요. 예. 사용을 하는 것이죠. 와, 예. 이거 진짜 좋은 제도네요. 이게 저는 특허청이 상당히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예. 특허야말로 진짜 세일앤리즈백이 가장 필요한 게 예. 특허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있을 때만 진짜 진정한 가치를 가치가 있는 발휘하지 이걸 제3자한테 양도된다든지 하면 이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적대적 기업에 그 특허가 판매가 된다 하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는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하게끔 만드는 예, 거예요. 야, 맞습니다. 이런 건 박수 한번 쳐줘요. 예,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이 칭찬하는 특허청의 세일앤리즈백 예, 제도.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걱정 없이 네. 그냥 이 특허를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서 네. 경영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은행권에서 이럴 때 그냥 대출을 해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왕 지원해 줄 거, 그 예. 회생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하면 보증을 이렇게 해주면 예, 그다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돈이 필요한 게 회생 기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생이라는 게 옛날 말로 치면 법정 관리거든요. 결국에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회사인데 은행에서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실상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예. 자, 오늘 이 시간 국가와 공단에서 이 회생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예. 국가에서도 그 회생 기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회생하는 기업도 이런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회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발을정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